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작성자 검색 뭐 이런 거를 다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이 리포지터리가 지금 엄청 막 길어지고 알아보기도 힘들고 막 넘어가는 것도 많고 이랬었습니다. 그쵸? 물론 안 되진 않았어요. 잘 되긴 했는데 이제 좀 비효율적인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아마 여러분도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이게 이제 굴러가게 하려면 쿼리 DSL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쿼리 DSL이 뭔지부터 좀 알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쿼리 DSL 저번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긴 한데,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제 JPA를 위한 어떤 코드 기반 쿼리 작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문자열로 쿼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진짜 자바 코드처럼 쓰자가 이제 쿼리 DSL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쿼리를 뭐 직접 작성하거나 아니면 JPA를 써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쓰거나 하겠죠. 근데 이 쿼리 DSL을 썼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자동 완성됩니다. 자동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오타가 이 컴파일 단계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 조건 만들기도 쉽고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 쿼리 DSL을 사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SQL 자체를 이제 자바 코드로 짜는 기술이 쿼리 DSL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JPQL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JPQL. 자, JPQL은 JPA에서 사용하는 그 쿼리 작성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자열로 쓰는 가짜 SQ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SQL을 보통 우리가 진짜 뭐 이렇게 작성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SQL처럼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열로 이렇게 넣는 거죠. 문자열로 뭐 셀렉트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냥 문자이기 때문에 오타가 나도 컴파일러가 모릅니다. 그래서 실행하다가 오류가 나요. 자동 완성도 없고 조건이 많아질수록 문자를 이어붙이는 게 좀 힘들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초보자가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이 쿼리 DSL을 쓸 때 막 파일을 좀 여러 개를 만들거든요. 근데 왜 여러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지 일단 그거는 하면서 계속 볼 겁니다. 자, 일단은 한번 직접 추가를 해보고 나서 계속 설명을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 페이지 새로 고쳐보시면 제가 쿼리 DSL 관련해서 이렇게 의존성 추가하는 거랑 클래스 추가하는 거 달아드렸거든요. 요거 일단 한번 넣어보세요. 딥 이그노어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추가해주시고, 그 다음 아티클입니다. 아티클 리포지터리 있죠?
리포지터리에 이제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할 건데, 아티클 리포지터리 커스텀이라고 지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크게 할 거 없고 요거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리포지터리 커스텀 맞죠? 자,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자, 리포지터리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커스텀 링크 하나는 임플리먼트 해주시고, 그 다음 JPA 안에 JPA 콘피그, JPA가 없으니까 JPA config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 리포지터리에다가 아티클 커스텀도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아티클 리포지터리 있죠? 이렇게. 그 다음 git ignore 꼭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리포지터리가 한 2개 정도 더 늘어났는데, 모르다는 거 없죠? 일단 이제 쿼리 DS는요, 엔티티용 그 다음 쿼리 전용 클래스를 이제 자동으로 생성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티클 엔티티가 있다면 자동으로 뭐 쿼리 아티클 뭐 이러는 파일이 생겨요. 이렇게. 그 다음 그 안에서 약간 요런 거를 만듭니다. 뭐 article.getID 아니면 이거를 뭐 a.id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자바 코드로 엔티티를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해준 게 빌드 그리드, 요거 당연히 의존성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git ignore에 넣어준 거 있죠? 요거 generated, 아마 요런 폴더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보이시나요? 요거 메인에 generated 하고 이렇게 생겼죠? 이게 Q 파일 위치입니다. 이제 쿼리 DSL은 엔티티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파일을 만든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만드는데 이거는 매번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딱히 깃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git ignore에 이제 등록을 한 거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 커스텀 클래스가 있는데, 이 쿼리 DSL 함수는 여기서 직접 설계할게 라고 말을 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드는 사용자 정의 뭐 리포지터리죠. 그리고 이제 실제 쿼리 DSL 코드는 여기에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JPA config 이거 있죠? 여기에다가 쿼리 팩토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자, 이제 쿼리 DSL이 쿼리를 만들 때 필요한 어떤 쿼리 공장 같은 거를 스프링에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쿼리 같은 거 작성하면은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JPA config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해준 거 요거 둘 다 쓸 수 있게끔 커스텀이랑 JPA 리포지터리를 익스텐드 둘 다 상속을 해준 거죠. 그러면 기본 JPA 기능이랑 우리가 만든 쿼리 DSL 기능을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 JPA로만 쓴다면 요렇게밖에 못 쓰기 때문에 뭔가 어떤 불편한 점이 있죠. 근데 이제 요걸 도입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코드라서 이게 뭐 안전하기도 하고 자동 완성도 되고 유지 보수하기에도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적인 흐름이 이렇게 돼요. 자, 엔티티 만들죠. 그럼 얘가 이제 Q 엔티티 자동 생성합니다. 그 다음 이제 쿼리 팩토리로 쿼리 작성을 하고 그 다음 그거를 저 커스텀 리포지터리 있죠. 리포지터리에서 기능 구현합니다. 자, 그런 다음 그거를 이제 아티클 리포지터리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그 다음 서비스에서 리포지터리, 그 다음 커스텀을 끼고 그리고 쿼리 DSL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설정만 좀 해봤습니다. 멈추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없이 잘 돌아가니까 여기까지 한번 끊겠습니다.